챗GPT를 사용하다 보면 답을 어느 쪽으로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 의도적인 모호함,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라, 선택하라고 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챗GPT 쓸 때 이건지 저건지 뭐 한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답을 원해서, 결론을 원해서 챗GPT한테 물어보고 뭔가를 지시하고 결론을 내리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답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장점 단점, 이런 걸 쭉 늘어놓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간 원하는 건 아니었던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간단한 예인데, 미국에서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고 미국은 양당제로 이제 정치가 운영이 되죠. 그런데 이 민주당하고 공화당 중에 어디가 더 좋은 당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챗GPT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아, 민주당이요. 또는 공화당이요. 이렇게 답을 할까요? 그렇게 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호하게 답을 하죠. 자, 이런 모호하게 답변을 하는 것은 답을 안 하고 싶어서 답변을 회피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앞에 이제 그 예제로 사용했던 질문이지만 어느 정도가 더 훌륭하냐? 이런 질문은 가치 판단이 다른 거냐? 그러니까 정답은 사람마다 다를 텐데 내가 답을 안 할게 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한 거죠. 결론은 장점과 비판점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각 당의 특성과 장점, 단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줘요. 결국 질문은 어느 쪽이 더 훌륭하냐는 거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하는 구조가 되겠죠. 혼란을 없애고 다 같이 전진합시다. 좋은 얘기네요. 현실에 맞춰서 이상적인 대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모두 수용합시다. 듣기에는 아름다운데 아니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답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의견을 들어서 그걸로 판단에 사용을 한다든지 업무에 적용을 한다든지 하려고 했을 때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의도적인 모호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intended ambiguity. 그러니까 일부러 애매하게 말하는 거죠. 작전상 그러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왜? 그래야만 법적, 윤리적 논란을 안 걸리니까, 논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뭐 여기서 논란이 한번 생겨버리면 이 서비스를 더 이상 아무도 쓰지 못할 거고,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못 쓰게 만들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좋게 포장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용자한테 판단을 상당 부분 넘겨주는, 최종 판단은 그런 의도로 이제 그 답변이 나오는 방식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죠.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그 결과를 보고 알아서 사용자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 자체를 자율성, 안전이라는 측면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이게 AI의 한계가 아니다. 한계가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한계가 아니다. 이 점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필요한 게, 현실적으로는 산으로 갈 거야, 바다로 갈 거야, 산에다 집을 질 거야, 바다에다 집을 질 거야, 이런 식의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챗GPT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지만 결론을 안 내주고 모호하게 이거랑 저거랑 다 얘기를 해주면 고르는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을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대책은 선택하게끔 강제를 해주는 겁니다. 선택을 해라. 강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겠죠. 자, 그럼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저런 답변을 피해서 결론을 내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 그 프롬프트의 종류입니다. 예, 뭐 꼭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략 이런 유형인 거죠. 유형 중에 한 가지인데, 면책권을 주라는 거예요. 면책권을 줘. 얘가 대놓고 이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왜? 책임 회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책임을 지지 않게끔 해주면 된다. 너는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자, 선택을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프롬프트 안에서
이 선택은 참고용으로 쓸 거고 어차피 최종 결정은 내가 할 거야. 그걸 전제로 해서 안을 고르고 답을 해.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책임을 질 일이 없기 때문에 답을 말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면책권 때문에 야 이제 난 안전하니까 답을 해야지 이렇게 답을 하는지. 자,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라도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숫자는 점수 채점을 하는 거죠. 자, A안, B안이 있어. 그런데 이 안들을 리스크, 수익성, 실행속도 이 세 가지 각도에서 각각 채점을 해서 총점이 높은 쪽을 답이라고 보고 추천을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어떤 그 평가표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평가표를 작성을 하고 그 작성한 거 안에 칸을 채워서 그럼 이제 총점을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추천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답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요새 이제 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재난지원금 비슷하게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 국민한테 지원금을 주는 방안 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A안이라고 치면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영세 자영업자한테들만 경제 활성화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그런 방안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효과성, 부작용, 효율성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해서 더 평점이 높은 쪽을 추천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게끔. 그럼 어떤 답이 나올까요? 실제로 이걸 지금 해보니까 챗GPT에서는 이런 답이 나옵니다. A안, B안 했을 때 25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는 것은 단기적 소비 진작은 가능하지만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고소득층 쪽에서 그걸 받는다고 소비를 더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죠. 문제는 뭐냐? 이게 모호하게 그 장단점만 나열한 게 아니라 비교표만 작성해 준 게 아니라 채점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 평균 평점이라는 게 나오고 5점, 6점, 7점 그래서 그 차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B안을 골랐는데 B안을 골랐다라는 이 선택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이 정보였어요. 어느 쪽이 좀 더 그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어떤 각도에서 세 번째 그 프롬프트 예제는 전문가의 판단을 하는 형식을 이제 빌려오는 거죠. 간접적으로 전문가 역할을 비슷한 거 이제 차용을 해서 일종의 이제 전문가가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의 그 대안 선택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방식이 이제 전문 컨설턴트라고 치자 네가 그러면 가정한다면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면 이제 챗GPT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로 오는 거니까 책임이 좀 덜어지겠죠. 이 상황과 우리 특성을 고려해서 골라라. 이렇게 했을 때는 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강제적 선택을 하게끔 하는,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알아봤는데, 이제 의도적인 모호함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방식이 가지고 있는 원래 설계된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전 중심적인 보수적인 것 때문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서 쓸모가 없다. 이 문제를 이제 피하기 위한 거였죠. 문제는 뭐냐? 이게 무리한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위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고민거리입니다. 자, 강제적으로 선택하게끔 하는 방식 좋은데 위험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문제 자체가 처음부터 타당하지 않아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식의 얘기. 또는 선택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다. 공개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챗GPT의 판단은 믿을 만한 게 아닐 수 있겠죠. 또 판단 기준이 임의적이고 편향되어 있는 그걸로 평가를 하라고 강요를 한다? 이거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건 챗GPT가 완벽한 정답을 말하는 기계가 아니었다라는 점. 다만 우리가 이 모호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비교하는데 강제적인 선택을 활용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기억할 사항은 단순합니다. 모호한 답변이 의도된 거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게 딱히 아니다.
필요하면 강제로 선택하게끔 하는 거는 프롬프트 조절로 가능한 것이다. 다만 주의하고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까지를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도적인 모호함. 그래서 A도 좋고 B도 좋고 A도 나쁘고 B도 나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챗GPT의 속성,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거로부터 그래도 우리는 어느 한쪽을 고를 수 있게끔 선택하게끔 하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